사실 옛날에는 대충 그냥 썩은 빌라 많은 데들이 메인 작업이 됐었어요.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점점점 더 발전이 되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점점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이런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썩비를 투자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는 잘 투자를 안 하거든요. 물론 한 것도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비구역 지정에 약간 그런 좀 흐름은 아셔야 되는데, 옛날 구세훈, 이명박 서울시장 때는 이 정비구역 지정을 약간 그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야 여기 너무 노후됐어, 여기 개발해야 돼, 그리고 빡 지정을 빡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내가 내 땅을 왜 뺏기냐, 나 여기 재개발 반대하겠다 그래서 반대파들 나오고 싸우고, 그러다가 지지부진해서 진행 안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그냥 그때 서울시랑 국토부에서 그냥 찍었던 거였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 방식이었는데, 지금도 탑다운 방식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바텀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해주세요예요. 그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썩빌 투자를 하실 때는 설령 이 요건들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사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의지가 없어. 그리고 재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보니까 진성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들어온 화가들이야. 이러면 깜빡하면은 물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실제 실거래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이게 원래 이제 제 수업 시간에만 오픈하는 건데, 후랭이 TV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실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실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 이곳이 어디냐면,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구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즉 재개발을 빨리 해줄 테니까 재개발 빨리 하고 싶은 곳은 접수하세요라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102곳이 접수를 했거든요. 그중에 44곳은 각 자치구에서 떨어뜨렸어요. 뭐 강남구면 강남구청에서 떨어뜨리고, 뭐 송파구면 송파구에서 떨어뜨리고, 그 44곳을 제외한 57곳이 서울시에 우리 신속통합으로 재개발하고 싶어요 라고 서울시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 57곳 중에 이제 21곳이 최종 선정이 됐고, 나머지 37곳이 서울시에서 이제 미선정 구역으로 됐는데, 여기가 그 44곳 중에 한 군데예요. 여기가 공간정보 플랫폼 상으로만 보면 노후도는 맞아요. 78% 정도 나왔거든요. 노후도는 맞는데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가 다 안 맞는 데였어요. 근데 여기를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을 했으니까 동의서도 막 걷고,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 한번 해봅시다라는 어떤 주체가 있었을 거잖아요. 자, 근데 보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작년에 5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6개라고 적어놨네. 지금까지 몰랐네, 이거.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라고 해서 작년 5월에 발표를 하면서 이때 처음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 접수하세요가 9월에서 10월에 접수했어요. 그리고 최종 선정지를 12월 28일에 발표했거든요. 네. 딱 5월 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게 그 44곳 중에 한 구역에서 실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인데 한번 볼게요. 7월이면, 자, 21년 7월이면 발표가 나고, 이제 6, 7이니까 이때 막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동의서 걷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막 붐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7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억에 샀어요. 전용 면적 39.18짜리 빌라를 7월 달에 1억에 사서 바로 2달 뒤에 1억 5천에 털었어요. 그럼 9월이면 언제예요?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했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드디어 동의서 30% 걷었어. 신속통합기획 접수하려면 그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아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 3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드디어 30% 동의 다 걷었어. 우리 이거 이제 싹 다 아파트 될 거야. 그런 분위기가 막 살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투자자들도 들어오는 거죠. 여기 바뀌려나 보다. 1억 5천에 턴 거예요. 그 9월에 접수하면서 턴 거지, 자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해 볼게요.
얘는 6월 달이니까 얘보다 더 앞이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산 거 보면 다 7, 6, 이 노란색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7, 6, 7, 6, 6, 7이에요. 발표 딱 하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6대 재개발 규제 발표하고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서 6월 달에서 7월 초, 제가 봤을 때 이 7은 다 7월 초일 것 같아요. 먼저 산 거예요. 1억에 사고 6월 달에 9,500에 사고, 이 노란 거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올해 3월에 1억 5,400 주고 이걸 샀는데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건. 뭐 이건 빼고. 그럼 얘 7월 1억 1,100에 샀죠. 6월 달에 1억 2천 샀죠. 6월 달에 1억 1,500에 샀죠. 7월 달에 1억 5천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턴 시점 볼게요. 9월이면 아까 음악 붐업, 11월이면 언제예요? 접수 다 끝나고 발표하기 전이죠. 우린 될 거야. 우리는 인생 역전이 가능해. 그때 9,500에 샀던 걸 1억 7,200에 털어요. 세 번째 거 볼게요. 똑같이 1억 1,100에 사서 11월 달이면 같은 시점이죠. 발표하기 전. 1억 8천에 털었어요. 그리고 6월에 1억 2천에 샀죠. 9월이면은 똑같이 막 접수할 때죠. 우리는 될 수 있어. 털어요. 1억 8,500. 요거 6월 달에 사서 9월이면은 또 아까 이 시점이죠. 1억 9천에 턴 거예요. 요거는 좀 뭐 늦게 들어가. 늦게 덜 들어갔어. 자시고 늦게 좀 들어갔어. 덜 자셨네. 7월에 1억 5천에 산 걸 9월에 1억 7,500에 턴 거예요. 그러니까 채당 한 5,000떼개씩은 최소. 5천에서 한 7천. 이건 뭐 5천 뛰기. 이거 한 8천 뛰기. 이거 한 7천 뛰기. 6천 뛰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를 임장을 가서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위에 있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있죠. 얘네들이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되는 빌라예요. 얘네들의 지금 시세가 수리 안 된 게 9,500, 수리된 게 1억 50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원상복구. 그리고 여기 그때 막 동의서 걷고 막 했던 사람들 있죠. 전화 연락이 안 돼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동의서를 걷고 그러면 지역 중개사분들도 좀 붐업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5군데 중개사를 갔는데 4군데 중개사는 거의 자기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던 중개사, 그러니까 중개사가 동의서를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장소를 제공을 했죠. 주민들 뭐 예를 들면 땡땡 부동산에서 동의서 접수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중개사에 와서 그분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충격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추진했던 사람들 연락 되세요. 그랬더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1억 5천, 1억 7,200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보면 22년 7월 1일 오늘 시점에서 보면 다 물린 거예요. 그러네. 다 물린 거예요. 이거 누가 샀겠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때 선진입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막 선진입, 선선진입, 선선선진입. 선진입한다고 규제지역 발표 해제가 어제였죠. 어제였나? 어제였죠. 제가 시간 가는 걸 모르겠어요. 단톡방에 미리 들어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대구행 기차가 다 매진이더만. 저도 그 짤 봤습니다. 뭐 수서역, 대구행 기차가 다 갑자기 매진이더만. 솔직히 뭐 대구가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전 뭐 저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대구 선진입하겠다고 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대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때 선선진입이 굉장히 유행이었고 그게 대세인 것 같았는데 수강생 분들께는 대놓고 얘기해요. 선진입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다 인생 먼저 가는 수가 있다고. 선인생?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이상 거래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네,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재개발을 하면 주체가 있거든요. 뭐 동의서를 친구한다든가 뭐 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정말 진성인지를 파악을 해요. 가서 인터뷰하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가서 보고 이게 진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얘가 이거 세력하러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말 개발 의지가 있어서 개발을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고 지역 분위기를 보다 보면 저는 이제 판단이 좀 되는데.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는 게 재개발이 진짜 잘 되려면 그 토착 거주민들끼리는 재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노후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진짜 진성으로 재개발 지역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 가면 그 노인분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하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 주민들끼리는 재개발이 절대 안 되고요. 이 외지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되게 명확하면 좋아요. 현지인들은 무슨 일에 포커싱을 하면 되냐면 동의서 진구.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 영희 엄마 찍어.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조합 설립 인간하면 우리 3억 버는 거야. 이 역할인 거고. 이제 외지 투자자들 중에 재개발을 좀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 자치구청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해가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그게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거든요. 어떤 구역 가면 외지인들이 정말 하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싸움박질이 난 거야.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막 구역 내에다가 내 재산 뺏어가는 뭐뭐 같은 인간들 물러가라 그러고 플래카드가 막 걸려 있는 불구무시로. 네, 그런 구역도 있거든요. 그런 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그 구역 지정 요건이랑 이런 이상거래 있죠. 이상거래. 내가 조금 한 1, 2천을 더 주더라도 뭐 사실 뭐 여기 봤을 때 7월달, 6월달에 가면 싸게 사겠죠. 근데 내가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구역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그게 옳다라고 봐요. 아니 그래서 그 추진 주체에다가 뭘 질문하시는지.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주민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현재 동의서는 얼마나 거쳤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자치구 담당자 이름이 뭐냐. 그거를 가라로 하는 애들은 그 이름이 선뜻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부서의 이름도 자치구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도시재생과, 어디는 뭐 무슨 과 그래서 과 이름도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탁탁 던져보면은 상대방이 대답하는 걸 보고 이게 진성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서울시 조례상의 용적률을 보면 이제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200%고 3종은 250%니까 그러면 구역 대충 계산하면 여기 평균적으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대화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율 관리는 어떻게 하냐 하고. 동의율 관리도 어느 구역 가면은 구역도 딱 그려가지고 붙여놓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스티커 가지고 찬성집, 반대집, 찬성집, 반대집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는 반면 어디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되게 베스트 케이스죠. 그런 구역들은. 작년 12월 달에 이거 신속통합계획 선정지 발표 나고 제가 2주 뒤에 어느 구역을 갔는데 거기는 칠판에다가 일정 관리라 그래서 매달 며칠 날 땡땡 자치구 담당자 인터뷰, 그 다음에 매달 며칠 날 뭐 설명회 해서 일정 관리를 칠판에다가 딱 적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는 구역계 이렇게 그려서 빨간색 스티커, 파란 스티커로 반대 찬성을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빨강이다 그러면 그 빨간 사람들을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네,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진성이죠. 실제 자치구 담당자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자치구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벌써 공무원이 저한테 거짓말 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럼 그냥 바로 느낄 수가 있는